자, 그 다음에 얘는 3번. 그 다음에 얘는 1번. 네, 그 다음에 얘는 5번. 네, 다음 페이지. 자, 얘도 5번.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4번. 네, 그 다음에 자, 얘도 4번. 네, 그 다음에 얘는 5번. 됐죠? 네. 자, 몇 개나 맞았나 한번 보자. 맨 앞에다 써봐. 많이 그랬어. 다 비슷해요. 다 뭐 반타작 아니면 반타작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리고 뭐 싸우는 거야. 그렇구나. 싸운다. 야, 용마 여기 보이니? 그래, 좀 앞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야, 이거 중요해. 수업, 야, 이게 이제 수업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혼자서 뭐 공부하려고 해봐야 안 돼. 상식. 응? 35번? 35번이 뭐야? 콜럼버스 4번. 자, 그러면 이제 써줄게. 각각. 자, 문법은 뭐 그렇다 치고 문법부터 할 건데 여기다가 각각 이 유형이 무슨 유형인지 뭘 내가 생각하고 맞춰야 되는지 내가 이걸 써주고 이따가 각각 시간을 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재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써. 아, 이런 문제구나. 자, 흐름 문제는 당연히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플로우로 맞추는 거예요. 좋은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쁜 얘기 한다든지 나쁜 얘기 했다가 갑자기 좋다고 하든지. 그치? 됐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 빈칸은 무슨 문제죠? 그렇지, 대립구조가 형성됩니다. 그쵸? 네, 대립구조 형성 문제였고요. 그 다음 자, 요 빈칸은 32번이 사실 조금 어려웠어. 어렵다기보다는 그치? 네, 32번은 재진술이야. 재진술인데 어떤 재진술? 반전 재진술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잖아. 패턴들을 다 알려줬단 말이지. 자, 영태쌤 못생겼다 가 예를 들어 정답인데 영태쌤 못생겼다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영태쌤은 잘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어차피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똑같은 말이잖아. 알겠지? 그치? 예를 들어 이 음식은 맛있다가 정답이면 이 음식은 맛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음식은 맛없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이해돼? 똑같은 말이잖아. 이건 맛있어. 이건 맛없지가 않아. 이건 맛있어. 이건 맛없지가 않아. 그치? 네, 재진술 반전이고요. 다음 페이지 33번. 네. 자, 33번은 당연히 이것도 재진술 문제야. 재진술 문제인데 33번은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어. 그래서 매우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고등 내신 독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트렌드를 알려주는 문제예요. 그렇지? 올해야 올해 거. 됐니? 뭐 한 3, 4년 전게 아니란 말이지. 자, 재진술인데 대립구조도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 대립구조가 형성이 됐다고 치자. 네, 당연히 문장 전환도 들어갔고요. 플로우 바뀌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뭔가 대립구조 같아. 그런데 뭔가 근데 문장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뭐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고 정답을 고르려고 선지를 가봤는데 단어가 어려운 거죠. 그치? 단어가 어려운 거지. 그치? 이거 지금 쌤이 살짝 그냥 맛보기로 얘기만 하자면 이 지문 무슨 지문이야? 인간이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동물이면 도덕적으로 열등한 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인간이니까 우월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면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거야. 그건데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기준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볼 때문에 애들이 약간 이걸 정답으로 확 못 고르죠. 왜? 볼은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알고 있어? 뭐 떨어지다, 멀어지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 5번의 선지는 뭔가 도덕적인 기준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도덕적인 기준하고 뭐 상관없다라는 뜻 같은데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볼은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포함되다, 빠지다, 속하다라는 뜻도 있어.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 falling in love라고 하잖아. 그치? 그게 뭐야? 사랑과 멀어지다가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됐니? 즉 이게 뭐 도덕적인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다, 도덕적인 기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가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의 범위에 속해 있다야. 알겠어요? 이해돼? 포함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립구조인데 전환까지 했으면서 선지의 단어도 약간 바꿔치겠죠. 만일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건데 이거 볼 말고 그냥 뭐 도덕적인 기준을 뭐 지켜야 된다, 뭐 도덕적인 기준만으로 뭐 판단돼야 된다, 뭐 요런 단어면 이거 바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맞춰. 알겠지?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오, 잘했어. 알고 맞췄어? 근데 약간 애매해서 코카콜라. 그래? 알겠어요. 네. 됐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번 무슨 문제? 대립구조. 이건데 얘는 굉장히 반전 두 번이나 했어. 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사람 헷갈리게, 그치? 뭐냐면 AI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야?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보니까 또 별로인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그 알겠죠? 됐지? 네. 그 다음에 자, 무관한 문장은 쌤이 얘기했잖아. 무관한 문장은 패턴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모의고사건 알겠습니까?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패턴이. 그게 뭐라고 했어? 보면 애들이 무관한 문장이니까 막 해석을 하다가 뭔가 생뚱맞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생뚱맞게 내지는 않아. 왜? 얼핏 그냥 생각 없이 막 읽다 보면 다 콜럼버스 얘기 같고 다 마르코 폴로 얘기 같아. 다 인쇄술 얘기 같고. 그치? 무관한 문장 쌤이 뭐라 그랬지? 중심 소재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관한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중심 소재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 영태가 중심 소재야. 영태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영태는 언제나 그래. 언제나 불쌍해. 애가 맨날 수업만 한다고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또 못 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얘 살은 점점 빠져가고 막 얘가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영태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뭐를 좀 먹으려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갔어. 그래서 막 영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할인 행사를 하네. 근데 이 맥도날드가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되게 손님들이 많네. 정답 그거라고.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영태 얘기하다가 맥도날드 얘기로 바뀌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계속 영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맥도날드는 그냥 영태가 그동안에 뭐 밥을 잘 못 챙겨 먹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야. 이게 맥도날드건 KFC건 롯데리아건 상관없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서 맥도날드는 영태가 그동안 밥을 못 챙겨 먹었는데 살아야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한 보완 설명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맥도날드에 근데 이번에 햄버거 할인 행사를 하는데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막 많이 막 와가지고 막 햄버거를 막 사려고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뭐야, 맥도날드 얘기잖아. 중심 소재가 영태에서 맥도날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건 좀 맞았네. 이건 좀 맞았네. 그치?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 그냥 이건 사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봐봐. 자, 인쇄술에 관련된 문제야. 이건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할게. 인쇄술의 효과 덕분에 정보가 뭐가 됐다?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가 됐다. 왜냐하면 인쇄술 때문에 이제 정보가 표준화가 됐대. 왜냐하면 정보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복제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필사본으론 복제가 불가능할 때. 필사본이 뭔지는 알죠? 그냥 쓰는 거. 됐지? 그래서 인쇄술 때문에 정확한 복제가 됐다. 이것이 언제 명확하냐면 마르코 폴로와 콜럼버스의 여행 일지에 관련돼서 되게 명확하대. 뭐가 명확하다고? 복사술 때문에 이제는 인쇄술 때문에 정보의 표준화가 명확해졌구나. 네. 자, 그래서 얘가 뭐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르코 폴로는 그때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복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손으로 썼어.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150개 각각 다른 필사본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밥을 먹었다고 쓰고 누구는 생선 먹었다고 쓰고 누구는 고기 먹었다고 써. 그래서 150개 내용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 뭐가 진짜 원본인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 얘기야. 봐, 집중. 우리는 지금 너무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쌤, 단어 시험지 저 찢어 먹었어요. 하나만 복사해주세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복사기에 부르르 넣었어. 그럼 복사기 부르르 나오지? 그래서 야, 자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쌤 이거 가짜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지 않겠죠. 왜? 복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복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알겠니? 쌤 이거 원래 아까는 여기가 변형 X가 아니라 아까 변형 동그라미라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치? 인쇄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맞니? 근데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뭔가 문서를 보존하고 싶으면 막 졸라 막 썼단 말이야. 그냥 다 펜으로. 근데 그게 짧은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긴 내용이면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 세종대 집현전 학사들한테 그 해례본 몇 번 쓰라고 했어? 500번 넘게 쓰라고 시켰어.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르코 폴로 시대에 여행일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여행일지를 보존하고 싶으면 그냥 복사기 있으면 복사기를 쭉 넣으면 이게 마르코 폴로의 복사일지구나라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 복사 기술이 없으니까 마르코 폴로의 막 몇백 장 되는 일지를 다 사람한테 쓰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다 쓰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150개 내용이 다 달라. 누구는 아까 말했지만 마르코 폴로가 오늘 무슨 3월 22일 날 10시에 밥 먹었다고 써놨는데 누구는 3월 22일 날 9시에 밥 먹었다고 쓰고 누구는 3월 22일 날 8시에 밥 먹었다고 쓰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지. 진짜 마르코 폴로는 그럼 언제 밥을 먹었지? 뭐가 원본이지? 내 말이 이해되시죠? 그 얘기야. 이거 목에서 많이 다룬 소재예요. 인쇄술.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150개 각기 다른 필사본이 있으니까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반면에 콜럼버스 시대 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직 딱 하나의 원 버전만 있었어.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야? 그렇지. 이제는 복사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콜럼버스는 일지겠지. 그럼 여기까지 집중. 지금 중심 주체가 뭐야? 인쇄술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쇄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존할 수 있지만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썼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까지 됐지? 근데 4번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여행 일지가 이 새끼가 관찰이 조금 부족해. 그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인쇄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콜럼버스 여행 일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맞지? 지금 이해됐어요?
이게 중심 조체가 바뀌는 거라고. 콜럼버스의 여행 일지가 얘가 뭐 굉장히 시니컬하게 썼는지 뭐 인터레스팅 재밌게 썼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왜? 인쇄술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알겠죠? 그치? 근데 갑자기 얘 얘기가 관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 이거 콜럼버스 이 새끼 이거 졸라 그냥 허투루 쓴 것 같은데? 아 이거 내용이 좀 부실한데? 내 말이 이해돼? 이런 게 중심소재 바뀌는 내용이에요. 맞지? 그 다음 무관한 문장은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검토하세요. 만일 4번이 정답이었다면 5번은 다시 무슨 얘기여야 돼? 다시 중심 소재가 원래 인쇄술에 관련된 얘기였겠지. 그치? 자 5번 확인해보면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건 뭐 때문에?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딱 이거 복사기에 넣고 뚜루룩 나오면 그렇지 이거 복사한 거지 라고 생각해. 됐니? 그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순서 문제였지만 사실은 무슨 문제야? 플로우 문제였어요. 그쵸? 네. 됐지? 그래서 각각 유형이 어떤 유형이구나. 그치? 어떤 유형이구나. 그러면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뭐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뭐 3월이건 6월이건 9월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재진술. 그치? 그 다음에 누구랑 서로 대립구조.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 좋았다고 했다가 나빴다고 했다가 좋았다가 했다가 나빴다고 했다가 반전. 알겠습니까? 이거야. 그러면 자 29번, 30번, 31번 딱 3개만 설명하고 한번 쉴게. 29번 봅시다. 자 문법 신경 쓰세요.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 문법은 좀 하네? 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았으니까 금방 넘어갈게. 얘가 근데 왜 틀려? 내가 이것도 S반한테 물어봤거든? 그냥 왠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이상해 보인다고 골랐다는 건 그럼 다음번에는 틀려. 이게 맞은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틀려? 지금 맞았어 이거? 왜 틀려? 그러니까 왜? 동사가? 그거 잘했어 얘는. 굿. 자, 뭐 최성쌤한테 잘 배웠겠지만 잘 봐. ing와 pp와 투부정사는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들은 맨날 이거에 차이점만 열심히 배웠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어디 파트? 준동사 파트에서 뭐 투부정사는 이렇게 써야 되고 동명사는 이렇게 써야 되며 분사는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뭐 능동일 때 이렇게 쓰고 수동일 때 이렇게 쓰고 차이점만 서로 배웠지만 사실 얘네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수능 밑줄 문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투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동사가 아니야. 알겠니? 그럼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여야 돼?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장에 투부정사만 한 3개 있고 동명사만 한 2개 있고 뭐 분사만 한 4개 있어. 이러면 이 문장 마저 틀려.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그러면 천재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밑줄만 보자마자 진짜 봐봐. 밑줄만 보자마자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아닐 거야. 누가 어떻게 그래? 이해돼? 그래서 쌤이 예전에도 뭐 여기 지금 내가 문법은 아니지만 항상 고등 밑줄 문제, 내신 문제건 수능 문제건 최소한의 뭐는 구분한다? 주어 동사 정도는 구분해야 돼.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주어 동사를 구분하라는 것도 또 바보같이 막 쌤 그러면 주어고요, 동사고요 뭐 이러고 있어. 봐. 1번 어디부터 보면 돼? 얘는 상관이 없지. 얘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문장이 끝났는데. 즉 주어 동사를 구분하라는 건 최소한의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동사 구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전치사구 걷어내고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2번은 어디서부터 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또 어디서부터 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2번부터. 그렇지? 그럼 4번 어디부터 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그치?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자, the development가 주어고요. 전치사고 걷어내면 일단 ing다. 근데 다시 걷어내면 컴마 기준으로 전치사 by 있으니까 얘는 뭐다? pp겠죠. end에서 문장 끝나요. 뭐가 없다. 주어만 있었지? 동사가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ing는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동사로 바꿔줘야죠. 그치? 됐지? 네. 명심하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아, 그러게 내가 독해여서 여러분들한테는 2반은 내가 독해여서 내가 문법 설명을 많이 안 했구나. 얘들아, 고등학교 밑줄 문제 죄다 이래. 죄다. 이거 주어 동사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밑줄만 백날 봐봐야 정답 고를 수 있는 건 단 한 문제도 없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최소한 주어 동사는 다 구분하면서 나가야 돼. 알겠지? 왜 그래? 왜 그럴 것 같아? 수아야, 왜 그럴 것 같아? 중학교는 알려주잖아. 뭐를 알려줘? 문법 범위를 알려주잖아.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번에 대청 문법 뭐야? 과거 완료, if, whether.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뭐를 의미해? 동아 이번에 너 3사가 들어갔니? 개포? 문법 뭐야? 뭔지 기억 안 나? 과거 완료.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는 자기가 시험 보는 문법을 알려준다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만 졸라 하면 돼. 방금 말했지만 내가 대청 내신했는데 대청은 비상교육과서, 서원도 비상교육과서인데 얘네는 뭐였냐면 if, whether이랑 과거 완료랑 뭐 과목적어랑 뭐 하나 뭐였지? 뭐 분사였나? 뭐 그래. 그건 다시 말해. 내가 4개만 알면 돼. 그럼 최소한 중학교 시험은 잘 볼 수 있어. 다른 거 몰라도 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잖아. 즉 밑줄 문제야. 이게 과연 분사가 정답인지, 조동사가 정답인지, 관계사가 정답인지, 투부정사가 정답인지, 접속사가 정답인지 알아 몰라? 몰라. 만일 고등학교도 얘들아 이번에 시험 범위는 3과 문법인데 접속사란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어디 봐? 이거 보겠지. 그치? 이게 접속사니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보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어 동사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도 못 댑니다. 자, 그래서 뭐 문법은 간단하게 했고, 자 봅시다. 30번. 자, 플로우 문제야. 빠르게 갈게. 학생이 시간을 매우 많이 써.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ffort. 자, 시간과 노력을 겁나 많이 써. 뭐 하는데? Researching,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뭐를? 특정 범위를. 그치? 기억나 얘들아? 재진술이라니까? 방금 여기까지 했던 말이 뭐야? 학생들이 특정 영역에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든다. 이거야? 그치? 자, 봐. 특정 영역에만 깊이 빠진다. 뭐 하느라? 연구, 공부하느라.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런데 그 결과 특정 영역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Narrowing the focus. 집중이 잘 안 돼요. 됐지? 집중력이 좁아져요. 그럼 여기까지 플로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인지해야 됐어? 아, 부정적인 내용이었구나. 그치? 학생이 한 우물만 파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애가 막 수학 약하다고 막 수학만 졸라 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 국어, 영어 다 망친다는 얘기죠. 그치?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학생이 너무나 깊게 몰두해, 집중해. 어디에? 그 연구, 어떤 연구? 하나의 연구에만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을 많이 써, 안 써?
안 쓰겠지. 보통 2번 많이 불렀어. 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애들 자꾸 밑줄에 자꾸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좀 마. 좀 끝까지 봐야. 봐. 여기까지만 보고 바보 같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아까 시간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시간을 적게 쓴다고? 아하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골랐어.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서 문제는 진짜 끝났어. 그러면 진짜 이게 정답이지. 그치? 아까 분명히 시간 뭐라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근데 끝까지 봐야지. 어디에다가 시간을 적게 쓰는 거냐면 관계된 영역 또는 외부의 다른 영역. 그럼 봐. 얘가 지금 특정 한 분야만 판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outside, 다른 외부의 영역. 즉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있다고 쳤을 때 애가 수학 약하답시고 수학만 졸라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어와 영어에는 시간을 많이 써 안 써? 안 쓴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레스야.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또 한쪽만 집중하는 거는 당연히 지식의 범위를 리밋 뭐한다? 제한시킨다. 나쁜 말이잖아. 그렇지? 애가 막 수학만 하다 보면 국어랑 영어를 잘 못하더라. 됐니? 네. 그리고 모두 제한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스킬도 제한시켜. 자,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능력, 어떤 능력, to adapt, 적응하기 위한 능력, 어떤 것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address,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어제도 고2 수업했는데 고2 애들이 이래. 쌤, 저 안 늦었을까요? 불안해서요. 늦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가능할까요? 막 이렇게 하거든? 왜 그러냐면 영어는 얘들아 뭔 줄 알아? 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영어는 뭐가 중요해? 오! 맞아. 단어야. 영어는 단어야. 알겠어요? 듣기도 아니고 독해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야. 단어야. 결국엔 단어야. 알겠니? 즉 재수생들 인터뷰에 보면 또는 대학을 가긴 했지만 이게 하기가 허접해가지고 다시 편입하려고 하는 애들 인터뷰를 해보면 결국 야 너는 왜 이 재수를 했니? 너는 왜 삼수를 한 거 같니? 너는 왜 대학을 여기밖에 못 갔니? 라고 보면 다 뭐라 그래? 단어가 약해서 그랬네요. 알겠어? 단어야. 됐니? 단어가 튼튼하면 문법 독해 조금씩 알아서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단어가 약하니까 그래. 알겠지? 단어 신경 쓰셔야 돼요. 어드레스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주소 아니겠지. 내가 너희들 그렇게 무시하진 않아. 너희도 주소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무슨 뜻이야? 공부 조그만 애들. 쌤 저 이거 알아요. 뭔데? 연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아.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드레스가 동사론.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어려움을 연설했어? 어떤 어려움을 연설했어? 제가요 수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만 졸라 파니까 국어 영어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뭐하기 위한 능력,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죠. 알겠지? 어드레스는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느낌 오지? 그치? 분명히 한쪽 영역만 파다 보면 애들이 뭐가 떨어진다? 집중력이 좁아진다고 그랬어. 그치? 그 결과 자꾸 한쪽 영역만 파다 보면 지식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했어. 스킬의 범위도 제한된다고 했어. 계속 나쁜 얘기잖아. 맞니?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애들이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여기까지는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지식의 범위가 제한돼요 라고 기껏 얘기해놓고 but however yet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래봤더니 애들이 무슨 능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 무슨 능력, 애들이 다양한 직업을 적응하기 위한 능력이 뿜뿜 높아진대. 퍼실레이팅 무슨 뜻이에요? 촉진시키다. 그치? 그 능력을 촉진시키다. 뭐다? 올라간다. 내 말 이해돼?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 플로우죠. 그러면
한옥만 파다 보면 얘네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에요. 됐지? 그래서 원문은 뭐야? 학생들의 능력이 degrading, 떨어집니다. 야. 그치? 되셨죠? 네, 플로우 문제였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계속 하는 법 하면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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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요 그러더니 갑자기 좋아요. 네. 자, 요거만 할게요. 대립구조. 요거만 쉴게. 자, 연구 결과 보여줍니다. 몇 살? 3살이 되면 누가 아이들이 뭐를 이해한다? 어떤 것을 imaginary object, 즉 상상의 물건이 뭐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약하다니까 첫 문장도 해석이 안 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직도식히 하면 life, 삶, come, 오다. 근데 낮이니까 안 오다. 삶에 오지 않다. 이게 뭐야? 상상의 물건이 삶에 오지 않다. 무슨 말이야? do not come to life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무슨 뜻? 현실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알겠죠? 현실이 아니다. 그럼 다시 가볼까? 연구 결과 아이들도 3살이 되면 이제 상상의 물건들, 물체들이 진짜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라는 걸 안돼. 알겠습니까? 한두 살 때 믿었는데 내가 3살 되면 산타클로스 그거 진짜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지, 그렇지? 괴물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건 어디? 일반적인 물건에 명확한데 아이들은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 혹시 빈 상자에 상자가 들어있을까? 라고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가 3살이면 다 컸어. 뭐야 그 텅 빈 상자인데? 라고 안다라는 거죠. 됐지?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럼 대립구조죠. 자, 하지만 이런 이해를 뭐다? disrupt 방해한대. 그럼 이러한 이해가 무슨 이해인데? 재진술이죠? 상상의 물건은 상상의 뿐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이해를 방해한대. 됐지? 자, 다시 말해. 아이들은 안다니까 몇 살? 3살 이상이면 괴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뭐는 생각해? 혹시나 내가 괴물이 없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혹시 침대 밑에 괴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언제? 밤에 어디? 방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한대. 엄마 나 무서워. 괴물 나오면 어떡해? 그럼 무슨 대립구조야? 괴물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생각한대. 그럼 뭘로 생각해? 머리. 근데 머리로는 괴물이 없다라고 몇 살? 3살 이후부터는 알고 있어도 막상 머리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밤에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침대 밑에서 괴물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애들이 무서워한대. 그럼 무서워하는 거 뭘 무서워하는 거야? 무슨 대립구조야? 머리와 감정. 됐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야? 이모션이지. 됐니? 무서워한대잖아. 리피해줘. 거부한대잖아. 엄마 나 소방 가기 싫어. 그치? 이거 뭐 굳이 3살 아니어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공포영화 보면 집에 갑자기 막 길 가다가 뭐 갑자기 또 막 비 오고 막 이러면 무서워.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쌤 때는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쌤 때는 진짜 강한 잠만이 살아남는 학교였어.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라떼 같은데 너희는 수련회 같은 것도 잘 안 가지? 아예 학교에서. 그치? 수학여행 같은 거 가나? 가긴 가지. 그러면 그런 극한 그 뭐라 그러지? 극기훈련 이런 거 하냐? 이런 용어조차도 생소하지. 극기훈련. 쌤 때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잖아. 그러면 수련회를 갈 때 그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극기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뭐냐면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옛날 학교 선생님들도 참 열심히 사셨어.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귀신 같은 분장을 막 하고 막 공동묘지 라인업에 막 중간중간 막 숨어 있어. 그럼 아까 이제 막 우리가 뭐 보통 놀이동원 가면 막 귀신이 있죠. 그러면 애가 이제 공동묘지야 진짜. 밤 11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 코스를.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이 숨어져 있다가 막 이렇게 보면 막와 이렇게 막 이러거든. 근데 그게 지금은 니네가 그냥 내가 말로 하니까 그런 거지. 야, 밤 11시에 진짜 공동 묘지야. 진짜 묘지야. 거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혼자서 이제 가야 돼,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되게 무서워. 학교 밤 12시에 있어봤어? 아무도 없는 학교 밤 12시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막 극기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정신력을 더 막 높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밤 12시에 막 학교 다 닫고 놓고 막 야무실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사운드 틀어놓고 막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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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지만 야밤에 이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 막 나중에 미칠 것 같아. 여튼 극기훈련 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괴물이 없다는 거. 하지만 감정으로는 아이들도 혹시나 괴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밤에 침대로 가기를 거부한다. 왜? 침대 밑에서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올까 봐.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봤습니다.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요거 빈칸 추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교재진도 나갈게요. 네.